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패브릭 강의 마지막 시간. 그래서 패브릭 그동안 배운 것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그동안 패브릭 많이 배웠는데요. 지금 한 14강, 패브릭 리뷰가 마지막 14강이 될 텐데, 그동안 이제 뭐 패브릭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어요. 그죠? 그래서 저희가 트랜잭션 플로우, 제가 이제 제일 첫 강의에 이제 패브릭의 구조와 트랜잭션이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알려드렸고, 그다음 이후에는 뭐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도 알려드렸고요. 그다음 아이덴티티, MSP, 멤버십 서비스 프로바이더, 그다음 채널, 이벤트, 리드셀 라이셋, 그리고 유저 관리, 그리고 뭐 자산 관리, 뭐 서비스 예제까지 해서 패브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살펴봤던 것 같아요. 패브릭이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고 어려워요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실습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죠, 그죠?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브라우저 에디터가 있어가지고 리믹스에서 뭐 스마트 컨트랙 따다다다 짜보고 바로 배포할 수도 있고, 워낙 튜토리얼도 많고 접근하기도 쉬워가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작하기가 되게 좋은데,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서도 한글화 되어 있는 것도 잘 없고, 그다음 개념 설명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요. 제가 느꼈을 때는 사실상 뭐 분산 시스템을 완전 다 배운 듯한 느낌으로 패브릭을 거의 배운 것 같아요. 거기에 뭐 PKI 또 무슨 다시 처음부터 새로 배운 것 같고. 그래서 사실 패브릭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단어들은 이제 패브릭에서 가장 핵심 개념들이기 때문에 꼭 알고 지나가시면 좋겠다. 적어도 여기 있는 내용 정도는 좀 알아야 너 패브릭 공부 좀 했구나,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꼭 알아주길 바라요. 특히 트랜잭션 플로우, 트랜잭션이 클라이언트에서 만들었다가 뭐 피어한테 리스폰스 받고 오더러한테 던졌다가 오더러가 피어 블락 주고, 이런 과정들, 아주 간단한 것들은 꼭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사실 개념에 대한 리뷰는 이제 뭐 더 할 거는 없을 것 같고,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메인 주제로 다룰 거는 왜 이제 패브릭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. 이제 제가 그 답을 드린다는 건 아니고, 패브릭을 사용하시기 전에 왜 패브릭을 쓰느냐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당연히 왜 패브릭 쓰니? 라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이 왜 꼭 블록체인을 써야 되느냐라는 질문이겠죠, 그죠? 그래서 여기에는 뭐 사실 대답들이 많죠. 뭐 탈중앙화, 뭐 이런 얘기도 있고, 뭐 투명성, 불변성,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많죠, 그죠? 뭐 유연조가 불가하고 뭐 검열 저항성이 있고,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은 뭐 저는 제가 더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. 사실 패브릭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 많겠죠.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플랫폼들하고 충분히 비교를 해본 다음에 패브릭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. 특히 이제 그냥 뭐 신기술이니까 패브릭 쓴다, 뭐 블록체인 신기술이니까 다 갖다 쓴다, 이런 거라기보다는 꼭 실험 먼저 해보고 각자 자기 자신만의 대답을, 뭐가 됐든 대답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. 이게 사실 패브릭을 구축하는 게 뭐 신기술이긴 하지만 실제 도입한다고 하면 이 비용이라든지 뭐 들어가는 노력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, 어떤 기술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신만의 대답이 없으면 언제나 항상 주저주저 하게 되거든요. 뭐 블록체인 업계가 지금 다 그렇죠. 뭐 왜 블록체인을 꼭 써야 돼요?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, 어쨌든 그러한 대답들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간단히 이제 패브릭하고 이더리움하고 비교하는 그 표를 만들어 봤어요. 뭐 사실 그냥 워낙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들이 워낙 많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좀 언급할 만하다 싶은 것들을 가져와 봤는데, 패브릭을 왜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땐 사실 그냥 패브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어렵고, 이제 다른 플랫폼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또 같이 얘기해 봐야 좋겠죠, 그죠?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이더리움도 있지만 그 이더리움 자체를 프라이빗으로 돌릴 수 있어서 이제 POA, 이제 Proof of Authority라고 해서 패브릭처럼 노드 몇 개 놓고 이렇게 그냥 돌아가면서 블락 만들어내는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. 또 이더리움 계열에서는 또 쿼럼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패브릭처럼 프라이빗 데이터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요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패브릭을 선택할 때에는 왜 우리는 꼭 패브릭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
다른 플랫폼들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.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더리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일단 이더는 수수료 개념이 있죠, 그죠? 뭐 프라이빗으로 쓰든 안 쓰든 일단은 이더리움에서 트랜잭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스라는 게 필요하고 모든 유저들은 이더가 필요하죠, 그죠? 뭐 당연히 이더리움을 뭐 우리는 고쳐서 쓸 거야, 뭐 상관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있는 모델이고 패브릭은 수수료가 없는 모델이다. 그리고 업그레이드 측면,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 수 있는데 이더리움과 패브릭 둘 다 이더리움은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업그레이드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. 기본적으로는 원래 안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뭐 데이터베이스용 뭐 컨트랙을 나누고 뭐 컨트롤러용 컨트랙을 나누고 뭐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뭐 업그레이드 기능을 조금씩 추가하려고 하고 있지만 뭐 최근에 뭐 크리에이트 2 뭐 이런 OP 코드도 나왔더라고요. 뭐 어쨌든 패브릭은 그에 비해서 이제 패브릭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겠죠, 그죠? 이게 블록체인에서 한번 올라간 데이터가 변경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서 선택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또 라이브러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솔리디티, 뭐 바이퍼 뭐 이런 랭귀지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 패브릭은 지금 고, 노드.js, 자바 이런 주요한 랭귀지를 쓸 수 있고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다 가져다 쓸 수가 있거든요. 솔리디티에서는 사실 링크드 리스트 하나도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막 엄청나게 잘 돼 있지 않고 뭐 정렬 다 마찬가지고요. 뭐 모든 사실 라이브러리들이 뭐 패브릭에 비하면 사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이죠, 그죠? 뭐 오픈 제플린 라이브러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. 그리고 의존성. 이 문제는 이제 좀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뭐 누군가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뭐 QA를 할 수도 없어요, 그죠? 근데 이제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로 진행되고 있지만 분명하게 IBM의 디펜던시가 있어요, 그죠? IBM 의존성이 커요. IBM 그 블루믹스에서 패브릭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IBM의 다이렉트로 물어볼 수도 있고 분명히 IBM은 이걸 이제 상용 서비스로 제공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패브릭에 확실히 강점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게 멤버십.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가 그냥 프라이빗 키를 막 생성해서 아무렇게나 생성해서 어드레스를 만드는 어드레스 구조가 될 것 같고 패브릭은 X.509라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도가 차이가 될 것 같아요. 뭐 그 외에도 뭐 프라이버시, 뭐 합의 알고리즘, 뭐 확장성, 뭐 코인이 있냐 없니, 뭐 튜링 컴플릿이니 아니니 뭐 이런 내용들이 많지만 일단 저는 이 정도에서 내용을 비교해 봤고요. 왜 우리가 패브릭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뭐 이런저런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꼭 몇 가지 이유 정도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패브릭 쪽에 많이 나타나는 일 중에 저는 하나인 것 같아서 빨간색으로 글씨 크게 썼어요. 노드를 세팅했다고 블록체인이 끝난 게 아니에요. 패브릭 제가 듣기에는 제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때는 패브릭 이야기를 하면 노드 세팅에 대해서만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요. 뭐 이런 모더러가 몇 개고 피어가 몇 개고 뭐 채널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. 노드 세팅은 그걸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노드 세팅을 했으면 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, 체인 코드가 다 올라가야 돼요. 그죠? 그리고 그 체인 코드, 스마트 컨트랙트랑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외부의 유저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,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투명성을 제공할 것인지,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블락 익스플로러 없이 그냥 딸랑 있으면 사실 서버랑 다를 게 없죠, 그죠? 뭐 그냥 원할 때 포크하면 되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신경 써야 제대로 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하는 거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패브릭을 좋아서 시작하셨다가 패브릭이 이제 뭐 IBM이 주도해서 뭐 하고 있다. IBM의 고급 개발자들이 막 주도해가지고 엄청나게 하고 있다. 이런 말씀 듣고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막 분산 시스템 아키텍처들이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패브릭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이제
조금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렵고, 또 아니 패브릭 노드 세팅하는 것 막 엄청나게 시간 투자했는데 그 위에 또 스마트 컨트랙트 새로 해야 돼. 이러니까 막 거기서 이제 뭐 혼돈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고, 또 노드만 세팅하고 땡 하시는 분들도 있고,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패브릭이 아니야, 이더로 넘어가야겠어, 프라이빗 이더로 넘어가야겠어,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 패브릭을 뭐 진짜 비즈니스에 이용하실 때에는 정말 공부를 그래도 좀 많이 하시고, 노드 세팅이 끝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사실 많은 블록체인들이 트랜잭션이 빵이에요.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셔서 사실 탑10이 지나가서 탑10 아래쪽에 쫙 보면은 블락 익스플로러에 막 들어가면 TPS가 거의 빵이에요. TPS 뭐 0.1, 0.01 뭐 이래요. 0.0001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. 뭐 트랜잭션 TPS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는 사실 시작하실 때는 중요한 크게 문제가 아니다, 이런 얘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. 그런 얘기 중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뭐 어떤 게 있냐면, 뭐 우리는 뭐 10만 TPS를 달성했어요, 우리는 100만 TPS 뭐 할 거예요,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, 사실은 그런 숫자만 가지고는 큰 의미는 없고, 이제 패브릭이나 뭐 이더나 뭐 프라이빗으로 플랫폼 구성하실 때는 블록 주기 같은 거 이제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, 그죠? 1초당 이제 블록 주기 1초당 해서 100TPS가 나온다. 그런다고 했을 때는 이제 내가 트랜잭션 던지고 나서 반응 오는 게 1초면 이제 뭐 결제가 끝난다는 이런 거고, 5초에 1000TPS면 뭐 이제 성능은 훨씬 좋겠지만, 성능 숫자는 훨씬 잘 나오겠지만, 내가 결제하고 싶어서 트랜잭션 던지면 5초 후에 결과를 받으니까 되게 반응 속도가 느리겠죠, 그죠?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어떤 거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TPS도 달라지고, 뭐 레이턴시, 스루프 다 달라지기 때문에, 그냥 단순하게 뭐 패브릭이 뭐 4000TPS가 나온대, 뭐 이더는 뭐 1000TPS 밖에 안 되니까 구려,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패브릭이냐 이더냐를 선정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다. 어느 정도까지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느냐? 적어도 스마트 컨트랙트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까지는 어느 정도 구현을 해본 상태에서 그 비즈니스 로직을 가지고 퍼포먼스 테스트를 해보고,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성능을 판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프라이빗 리더도 세팅만 잘하면 뭐 몇천 TPS 나오거든요. 패브릭만 몇천 TPS 나오는 게 아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패브릭을 선택하든 뭐 이더리움을 선택하시든 꼭 많은 조사를 하시고 특정 플랫폼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. 노드 세팅이 블록체인의 끝이 아니다 라는 걸 꼭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블록체인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여기까지 수많은 이 패브릭 강의를 들으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패브릭 강의는 여기까지고요. 또 다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